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차 2과목 31강 그리고 32강을 강의하겠습니다. 가축 부분이기 때문에 가축은 농작물 가축 시설 파트 중에서 본다면 가축에서는 5점에서 15점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완강을 해서 이제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로 풀이를 강의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완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종개의 보험가액은 나올 수가 있다. 지금까지 소중심으로 모든 것이 출제가 되다가 이제 돼지까지는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돼지가 출제가 됐고 이제 나올 수 있다면 종개다. 종개의 보험가액을 구하라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종개에 대해서는 보험가입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개를 할 때는 기억해야 될 게, 종개를 좋아했던 역사적인 인물은 유관순 누나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기 바랍니다. 유관순 누나가 좋아했다. 그 유관순 누나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3.1 운동이다. 3.1 운동. 3.1 운동이고 그때가 28 청춘이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값, 즉 3.1 운동에 사람은, 인간은 나이를 우리는 연령이라고 하죠. 연령이라고 한다. 1년 단위죠. 1년 단위. 1년 단위고 소는 무게를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월령이라고 해서 몇 월령이다 하면 전국에 똑같습니다. 무게가 몇 월령이다 하면 보험가액은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닭이죠. 닭이나 오리 부분은 이게 주령입니다. 나이가. 그래서 나이 헤아리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화해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종개가 시험 나왔다면 문제는 31주는 X값이다. X라고 해버리면 문제 풀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예상 문제도 문제를 내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예상 문제를 풀어보면 풀릴 겁니다. 그죠? 자, 시험 나올 거는 뻔하다는 거죠. 생후 31주령이다 했을 때는 협정가액이다. 협정가액이 그때 7,500원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이 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적을 거고 이 부분은 커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31주력을 X로 놓고 이제 이 부분을 구분해 내야 됩니다. 5, 6, 7개죠. 2, 4, 6, 7개. 그래서 이 부분에 7단계로 나누어서 가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X에 31주력이다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30주력이 되겠죠. 위에는 30주력이고 모르는 값이다 말이죠. 모르는 값이고 그 다음에 3.1 운동의 유관순 누나다 이렇게 해버리면 3에서 6주령은 똑같은 가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단계별로 해서 3주령에서 6주령까지는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 당연히 여기는 7이 와야 되겠죠. 여기는 2가 와야 되겠죠. 2중 이하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은 31주령이니까 32주령부터 몇 주령 몰라. 그 다음에 우리가 유엔에서 정한 노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65세기 때문에 이게 노계다 하는 건 닭은 65주령으로 보면 됩니다. 65주령. 65주고 그 다음에 64가 오겠죠. 3.1 운동에 3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62, 63, 64주령이 이 값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61주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구분해 내린다. 즉 7단계에 따라서 이 가격이 결정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X값은 협정가액이 주어지는 값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적어 놓고 시험 문제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나올 거는 뻔하죠. 여기 나오겠죠. 요거 4주령, 5주령,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 문제나 이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시험에서 70주령이다 했을 때는 65주령 이상이니까 이게는 종개 성계육 평균 가격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뭐 9,000원이다 했을 때는 그 가격이 그대로 될 거고,
그 다음에 1주다 또는 2주다 했을 때는 요 병아리 가격으로 쓰면 답이 됩니다. 그게 5문제 구성하기는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세모 31주를 중심으로 x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단계 x 곱하기 요 부분에서는 x 곱하기 3일운동의 30%다. 그럼 반대쪽에는 x 곱하기 20% 되겠죠. 아랫단계에 있으니까 20% 된다면, 그 다음에 요 7주령부터 30주령 우리는 이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놔야 되죠. 그러면 31주령 가격이 x니까 x 곱하기 100%라고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1이라고 쓰면 돼요. 헷갈리니까 1 마이너스 31주령에서 49주령이 예를 들어서 20주령이다 라고 했을 때는 31주령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되겠죠. 31에서 마이너스 20주령이니까 11주령이 되죠. 그럼 여기서 바로 11주령 곱하기 28청춘, 여기는 26청춘, 이렇게 하고 20%, 그래서 2.8%니까 0.028이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x 값이 주어지면 7,500원 주어지면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죠. 7,500원 곱하기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100% 하면 헷갈립니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31주령에서 49주령이 20주령이 시험 나오면 11주령은 바로 암산이 되죠. 그럼 11 곱하기 2.8%니까 0.028 가로 닫고 이렇게 해버리면 5190원이 나올 거예요. 5190원이 정답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시험이 이거 외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부분을 보고서 유관순환을 생각하면서 요걸 복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x를 중심으로 위에 있는 가격은 5190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나오겠죠. 똑같은 부분에서 요 40주력이 시험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40주력이다 했을 때는 가격 31주력 가격이 주어지니까 뭐 7,500원 주어지면 7,500원 곱하기 1 마이너스 49주력에서 31주력이니까 큰 값에서 40주력에서 31주력을 빼면 9가 되겠죠. 1 마이너스 9 곱하기 0.026 이렇게 계산해보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7,500원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100% 1이니까 1 마이너스 9주는 바로 알 수 있죠. 40주력 마이너스 31주니까 9가 나오고 곱하기 9 곱하기 0.026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5,745원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40주력일 때 이 문제가 출제가 유력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종계에 대해서 보험가액 구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는 방법은 통째로 암기하는 방법보다는 저처럼 x를 중심으로 위에는 몇 주력 해서 7단계를 위에 3단계 아래 3단계 라고 해놓고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식은 2.8%를 곱해주느냐 30%냐 2.6%냐 20%냐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버리면 이 문제는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완전히 이해가 되고 난 뒤에 2차 예상 문제에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다. 이거 뭐 더 이상 뭐 어렵게 나오거나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기억을 해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 15점이 나온다면 훨씬 합격에 유리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란기는 아마 시험 내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치기 2-3일 전에 한 번만 정리해 놓고 가자. 이 부분은 제가 요거 젖소를 구할 때 요렇게 했듯이 이것도 병아리 중축에 그 다음에 산란계 산란노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출제가 약간 나올 확률이 좀 적지만 그래도 15점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 치기 2-3일 전에 한 번은 보고 가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주 이하일 때 그래서 시험 나온다면 요거 매
일주마다 산란계도 알을 놓는 거죠. 한 달마다 한 주 한 점마다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다. 요거는 똑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거다. 요거 그래서 여기나 요게 나오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5문제로 구성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병아리일 때 병아리 평균 가격이 3,500원이다 했을 때는 바로 이거는 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1주 이상은 성게육 평균 가격이니까 주어지면 그대로 대입을 하버리면 그냥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네 문제가 핵심을 이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젖소 가액을 구할 때 응용을 좀 해서 요 2주에서 9주, 그 다음에 10주에서 15주, 16주에서 19주, 20주에서 70주 요렇게 좀 구하는 것이 해야 되고, 특히 산란계의 요 20주부터 70주 사이는 중요하다. 이거는 따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줘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출제가 유력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이 부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병아리도 보면 먹이를 먹을 때 어떻게 먹죠? 9999 하면서 먹잖아요. 9999. 그래서 9주 1주 다음에 2주에서 9주, 그 다음에 단계가, 그래서 이 단계에서 9가 들어간 9가 젖소 구할 때 했죠. 단계별로 하는 것이 9를 분모에 두어야 된다. 그 다음에 10주에서 15주는 동일하고 16주에서 이것도 9단 말이에요. 999. 그래서 9자가 나오겠죠. 999 하기 때문에 쉽다. 그 다음에 이 분모가 16에서 9기 때문에 중추는 오골계를 생각해라. 오골계가 뼈 오자에 까마귀 오자죠. 그 뼈가 까만색이 오골계입니다. 그죠? 오골계인데 우리는 5를 갖다가 까마귀 오로 생각하자고 5로 생각하면 16, 17, 18, 19 해서 이 단계가,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안 맞다는 거죠. 16, 17, 18, 19 4개의 단계인데 15로 나눕니다. 5로.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조금 적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이용해서 5로 나눕니다. 2주에서 9주도 9를 나누듯이 2에서 9니까 2, 3, 4, 5, 6, 7, 8, 9 8개인데 9로 나온단 말이죠. 단계를 전 단계까지 합치기 때문에 9와 5가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요는 상차 산란 중추 평균가 주어지면 요거 3,500원 3,500원 그대로 주어지는 걸 하고 20주의 산란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단계 산란계 중추 가격 주어지면 그 전 단계인 산란계 가격을 큰 데서 적은 데를 빼는 거죠. 산란 중추 가격이 있으면 큰 값에서 산란계 큰 값에서 작은 걸 빼고 그 다음에 5로 나눠준다. 사고주령에서 15주령. 이거는 젖소하고 유관하게 한번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출제가 유력한 부분에서는 산란계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집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거는 단순 암기일 수도 있죠. 생후 1주 이하, 그 다음에 2주에서 999, 그 다음에 1주에서 9주까지를 보고 9로 나눠줘야 된다. 그 다음에 16주에서 19주는 5로 나눈다 하는 것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산란 실용계 병아리 가격이 주어지면 그 가격 앞에 있는 가격 1,500원 플러스 그 다음에 큰 값에서 작은 값 빼고 그 다음에 9로 나누고, 그 다음 사고주령이 9주령이다 했을 때 9주령 마이너스 위에 기준인 1주령을 빼는 거죠. 8주령이 되겠죠. 차이. 그 다음에 요 17주령이 시험 나오면 17주령에서 앞에 있는 15주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로 나누어서 큰 값에서 작은 값 그렇게 빼서 한다 하는 것은 젖소를 잘 응용하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출제 유력한 것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란계 구하는 부분은 중요하다. 산란계의 가액을 구할 때 그러니까 20에서 70주력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20주력은 그래서 병아리가 알을 낳더라도 닭이 알을 낳을 때 인정되는 것은 만 20세로 본다. 20세. 인간으로 보면 20세부터 결혼할 수 있다. 임신이 가능하고 알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20주령부터 70주령까지
알을 낳을 수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0주령에서 70주령. 그러면 25주령에 폐사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건데? 했을 때 총 낳을 수 있는 계란의 수가 어떻게 되냐? 계란의 수는 꼬꼬댁이다. 꼬꼬댁. 꼬꼬댁하고 닭 죽을 때 꼬꼬댁. 그래서 550가 기준점입니다. 총 이 사이에 낳을 수 있는 계란의 수는 550개입니다. 마이너스 25주령이 죽었다면 25주령 곱하기 1주는 7이 되기 때문에 7을 곱해줘야 돼요. 이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550개다 말이죠. 551이니까 1로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25주령은 곱하기 7을 해준다. 이것을 대해서 70%만 주겠다는 거죠. 70%만 주고 그 다음에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에 계란 1개의 평균 가격. 그래서 계란 1개의 평균 가격이 200원이다 했을 때 200원 빼기 생산비를 뺍니다. 생산비가 뭐 100원이다 했을 때 이렇게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꼬꼬댁이다 해서 사고주령 곱하기 1주 해야 1령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70% 주고 그 다음에 평균 가격, 계란의 평균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야 되겠죠. 왜? 생산하지 않고 죽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하는 부분에서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란 1개의 평균 가격을 구하는 문제가 또 별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5점짜리 나오죠. 계란 1개의 평균 가격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자, 계란을 100개를 나오면 그 중에서 왕란이라고 합니다. 왕란. 가장 큰 계란은 2개밖에 안 나옵니다. 2%. 그 다음에 대란. 이 사실은 계란 장수가 아주 아이디어가 좋죠. 전부 다 크게 보이죠. 왕란, 특란, 대란인데 사실은 이게 소란이고 중란이고 대란입니다. 대중수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란이라고 해서 2%. 그 다음에 특란. 그 다음에 대란. 대란이 적은 거죠. 대란이라고 하는 것에 6.25 사변을 생각하면 2번 정도 해서 44.5%. 위에 대란, 왕란은 2%. 그래서 100%에서 2% 빼고 44.5%를 빼버리면 53.5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중량규격별 비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그러면 요때 왕란, 특란, 대란이 있으면 왕란이 200원이고 이게 100원이고 80원이다 라고 주어지면 200원에 대해서는 2%밖에 안 되고 플러스 100원에 대해서는 53.5% 플러스 80원에 대해서는 44.5%. 그래서 이게 계란 1개의 평균 가격이 됩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200원이 2%니까 200원 곱하기 0.02 플러스 100원 할 때 곱하기 53.5% 0.535 플러스 80원 80원 곱하기 44.5% 0.445 이렇게 구해버리니까 93.1원이 되네. 그죠? 이렇게 하면 93.1원이 됩니다. 그죠? 원단위 절사 이런 말이 있으면 93원이 되겠죠. 93.1원. 그래서 답은 원 미만은 절사하라면 93원이 돼요. 계란이 1개의 평균 가격이 93원이 나온다는 거죠. 대충 봐도 100%가 약 50% 차지하니까 100원에서 그 다음에 요 80원짜리가 있으니까 이 80원과 90원이 2%를 무시하면 이 중간값이 될 거다. 그래서 100원과 80원 중간에 90원이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계란 1개의 평균 가격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계란 1개의 생산비는 70주는 확정되어 있다. 암기를 해야 되죠. 그죠? 93원에서 마이너스 77을 빼면 93원에서 마이너스 77을 빼면 16원이 나와요. 16원. 자, 16원이 나오기 때문에 550 마이너스 25주령 곱하기 7 곱하기 70% 곱하기 요거 계란 1개의 평균 가격은
93원에서 77을 빼죠. 이렇게 구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한번 구해 볼까요? 그래서 가로 열고 551 마이너스 25주령 곱하기 7일 가로 닫고 그것에 대해서 곱하기 70% 곱하기 93 가로 열고 93 빼기 77원 가로 닫고 이렇게 하니까 4,200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4,200원이 답이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출제를 봤을 때 이 값이 약 80원 정도에 나올 거예요. 80원 정도로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80원 되려고 하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뭐 요거는 대란은 왕란은 뭐 200원, 왕란이 200원이다. 그 다음에 청란은 뭐 85원이다. 그 다음에 대란이 75원이다. 이렇게 하면 대충 중간값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계란 한 개의 평균 가격이 얼마죠? 왕란 200원 곱하기 0.02% 나오고 그 다음에 85원에 대해서는 얼마죠? 85원에 대해서는 53.5% 85 곱하기 0.535 53.5% 플러스 75원에 대해서는 44.0.445 이렇게 해버리면 한 개의 평균 가격은 원 단위 질산이니까 82원이 나오네 그죠? 82.85원인데 문제에서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라면 82원이 나올 거예요. 그럼 82원에서 82 빼기 77원이니까 5원이 나온단 말이죠. 5원이 나올 때는 요 규정이 있단 말이죠. 5원이 나올 때는 계란 한 개의 생산비를 공제한 결과 10원 이하인 경우는 10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구해놓고 이 값이 1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550 마이너스 25주름 곱하기 7, 70% 똑같고 이 값은 10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82 마이너스 82 마이너스 77원 5원이 나오지만 이것은 10원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다가 10원을 적어야 돼. 그죠? 이렇게 나오면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가로 열고 550 마이너스 25주름 곱하기 7일 가로 닫고 곱하기 그것의 70% 곱하기 계란 한 개의 평균 가격은 82원이니까 이거는 10원을 해버리면 계산값이 맞아진다. 그러면 2625원이 답이 됩니다. 자, 산란계 25주령이 폐사했을 때 계란의 한 간의 평균 가격은 이렇게 해서 왕란 얼마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출제 유력하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젖소에서 공부했던 거 해서 이처럼 그래프를 걸어놓고 1주, 2구주, 16주에서 19주, 20에 70주령, 71주령에서 단계를 암기를 하시고 그래서 1주에서 2주에서 9주, 2주에서 9주 그렇게 해서 1주 이하, 2주에서 9주 그 다음에 10주에서 15주, 10주에서 15주 1주령 이 가격이 이게 2주령에서 9주령인 거죠. 매주 가격이 달라지더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5주 그 다음 가격이 16주에서 19주령이 바뀌고 그 다음 20주령에서 70주령은 산란계 가격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71주 이상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서 해석하는 것이 그나마 통째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예상 문제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중차까지는 시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통과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화장의 보험가액 통과. 오리도 종계가 나오지 오리까지는 나오기 힘들 것 같다 하는 부분에서 종오리일 때 종계가 종오리일 때 종굴이라고 해서 구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9%, 1.9%, 1.9%가 구자가 나오기 때문에 종오리 해서 이것도 종오리까지 우리는 공부할 때 종오리와 그 다음에 종계, 그 다음에 산란계는 산란계의 계란값을 구하는 것, 그리고 산란계일 때 생후 몇 주령일 때 몇 주에 폐사했을 때 산란계의 가격을 구하는 것, 그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산란계는 그러니까 계란 평균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에 별도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것도 중요한 거 아니죠. 요것도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축사 부분. 축사는 시설 파트에서 총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파트는 해가림, 비가림, 농업용 및 부대시설, 그리고 가축, 축사. 특히 축사에서 제일 핵심은 바로 80%다. 보험가액의 80, 분모의 가액의 80%를 해준다. 비례보상할 때, 비례보상 체크할 때 보험가액 금액.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도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가입할 당시에 사고 났을 때 20%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80% 기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시설 파트에서 축사가 가장 건축물과 유사하기 때문에 분모에 80% 둔다 하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기부담금의 핵심은 설수진풍이죠. 설수진은 미스코리아 설수진풍과 화재다 이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주계약에서 담보하다 보니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없죠. 그는 있다 하는 부분에서 설수진풍일 때 설수진의 그림은 최소 5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의 수진, 수재, 지진, 풍재로 인한 손해일 경우는 1, 3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 이거는 실제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이해하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50만원 중에서 큰 금액이니까 계산된 금액이 있고 50만원 중에서 큰 금액이다, 맥스이기 때문에 최소 50만원입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한 손해일 경우에는 보험증에 기재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을 자기부담한다 하는 부분에서 중요하더라. 그래서 50만원 중 큰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 나왔던 것이 자기부담 비율이 0%일 때, 영원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영원과 50만원 중에서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 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50만원이 최소 금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정리가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정장가율, 최대 수정장가율 할 때, 그래서 보온덮개, 쇠파이프존은 최대 50%까지 수정장가율을 할 수가 있다. 최대 수정장가율 적용하라 했을 때는 우리는 보세요 해서 50%.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튼튼한 구조, 기타 구조물은 튼튼하기 때문에 최대 70%까지로 해준다. 그리고 수정장가율, 일반적인 것은 20%가 기본이지만 최대 수정장가율은 30% 이하인 것은 최대 30% 수정해서 평가가 가능하다 하는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손해방지 의무들은 제가 시설 파트에서 총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특약의 손해평가, 특약 부분을 잠시 쉬었다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